부산항만공사 디지털정보부의 박경철 실장님께서 항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기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금일 세션의 마지막 순서인 만큼 다시 한번 큰 힘을 다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박경철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또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좀 스피디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항만이 처하고 있는 그 사이버 위기 대응만, 특히 항만은 지금 최근 이제 뭐 사회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부산항 그리고 항만의 역할과 특성을 얘기하면서 왜 항만에서 이렇게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가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항만의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부산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좀 고민할 문제 순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또 위쪽은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가 수출입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출입 화물의 90% 이상이, 99%가 항만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4개의 큰 항만이 있죠.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이 있는데 부산항은 이제 부산이 제일 크고요. 부산항은 이제 95%가 컨테이너로 화물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항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항은 연간 2,300만 TU, 2,300만 TU라고 하면은 TU라는 거는 그 작은 컨테이너 20피트짜리 한 6m 정도 되는데 그 TU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2,300만 개 같으면은 지구를 한 3바퀴 반 정도를 도는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동량으로 7위, 그리고 환적으로 보면 한 1,200만 TU를 채하는 세계 2번째 환적 항만입니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1위 항만이고요. 항만의 역할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양과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자는 하나의 어떤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드라든지 선사,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화물을 이동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보도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렇게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만의 주요 특징으로는 그 컨테이너라는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두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배후 단지도 있어야 되고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크레인, 또 YT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송 장비들, 최근엔 또 자동화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고도화된 장비들이 지원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수만 개의 화물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여러 해외 항만이라든지 또 육상 물류라든지 또 각 이해관계자들 간에 그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당연히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통관이라든지 보안에 따른 관리들도 정말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그 항만들은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해서 스마트 항만이 굉장히 핫하게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뭐 비슷한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 키워드만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에 데이터를 잘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자동화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연료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해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를 줄이자 하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이프티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기술들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 블록체인, IoT, 5G, AI, AGV, 디지털 트윈, 또 에너지를 관리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EMS, 각종 지능형 CCTV, 드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모든 기술들이 여기 총망라돼서 지금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항만에서 가져가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른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항만의 사이버 공격은 어떻게 얼마나 많을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제가 찾을 수는 없어서 쉽게 그냥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의 어떤 그 사이버 공격 현황을 좀 알려줘 했더니 이런 그래프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최근에 5년 동안 이렇게 항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늘고 있고, 여기 숫자는 그냥 참고라고 합니다. 챗GPT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패턴만 참고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 20년부터 21년 사이에, 여기는 아마 이제 코로나도 겹치고 그때 디지털 전환이 많이 되면서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항만의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시면은 가장 가깝게는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호주 시드니 항만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한 3일간 터미널 운영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일본 나고야 항만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한 5개 터미널에 반출입이 안 됐던 사례가 있고요. 또 22년도 있었고 쭉 있었고, 제일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사건은 17년도에 머스크에서 랜섬웨어 공격으로 3주간 76개 터미널이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약 3억 불의 손실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항만에서 일을 하지 않은 분들은 뭐 이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 저도 그렇고 실제 항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있는 문제고, 앞서 제가 항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항만의 터미널 운영이 중단됐을 때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될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IT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중화, 방화벽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되고요. 아울러서 지금 해야지 될 부분들은 항만이 자동화되고 있고 많은 설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IT 보안뿐만 아니라 OT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어 장비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보안 정책을 제대로 업데이트하는지, 또 유지 보수할 때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거냐, 또 다양한 장비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부산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산항은 북항에 2개, 신항에 7개 터미널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수준이 북항에 있는 터미널은 오래됐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크레인도 다 수작업이에요. 사람들이 앉아서 위에서 조정합니다. 신항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이렇게 건설을 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2010년대에 오픈된 것들은 야드 크레인은 원격으로 조정하지만 암벽 크레인이나 야드 트레일러는 수기로 사람들이 조정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했던 7부드 같은 경우에는 야드 크레인, 암벽 크레인, 야드 트레일러까지 전부 다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터미널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보안 수준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자동화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항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터미널 운영사의 토스라는 시스템이 가장 핵심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선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포트미스라는 각종 행정 처리를 하는 시스템, 또 관세청에서 세관 업무를 처리하는 유니패스라는 시스템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인 포탈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데이터를 중개해주는 KLNet하고 KTNet의 EDI 중개망 서비스, 이런 각각의 오너십이 다른 시스템들,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시스템만 잘 관리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들이 균형 있게 보안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오너십도 다르고 시스템 역할도 다릅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같이 좀 관리가 돼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부산항의 사이버 공격 현황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겁니다. 모든 터미널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IP 위협 IP 접근 시도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사이버 공격 유형도 보시면은 최근 6개월간 해킹이라든지 취약점 스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실제 항만의 어떤 실질적으로 공격이 성공을 해서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포트미스라든지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체인포탈 이런 항만물류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터미널 운영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중개망 사업자 이건 다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해수부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중개망 사업자의 일부 그 회사는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가 되면서 살짝 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그 관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결국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터미널을 임대해주고 있지만 터미널에 가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그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십시오, 어떻게 관리합니까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협력을 받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의체를 저희들이 19년부터 만들어가지고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같이 하고 또 협조하에 저희들이 점검도 하는 그런 활동들은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터미널마다 그 보안의 관리도 그 편차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했던 부분은 사실은 항만 쪽 특히 부산항 같은 경우는 다양한 터미널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마다의 어떤 그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항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사이버 보안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항만의 하역 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은 이러이러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해 5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됐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고 또 올해에는 또 부산항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이제 정부랑 민간이랑 같이 해서 훈련도 실시를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향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협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율에 맡겨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터미널, 민간 터미널에 대한 그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만들었지만 이 가이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규정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틈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체계로 관리할 거냐는 매뉴얼, 대응 체계도 필요하고 또 관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터미널에 관제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사이버보안 관제가 안 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동으로 해서 좀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스마트 항만으로는 결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또 2-6 터미널이 또 오픈이 되고요. 또 향후 2030년까지 진해 항만까지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픈하는 터미널들은 전부 완전 자동 항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준들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